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매매할 거냐면, 떨어지면 롱을 받을 건데 이거는 대응 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따라 안 하시길 바라겠고, 제 생각에 지금 ABCD 이 웨지가 나와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분석한 게 맞았다라고 하면 고점부터 여기까지가 A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파동, 그리고 C 파동이 여기까지로 이미 완성이 된 거고 반등이 나오는 건데,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기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임펄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완료가 되고 반등이 오고 하방 임펄스가 5파로 그려지지 않고 왠지 제 생각에는 ABC로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오다가 또 임펄스가 나와서 535 ABC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 찍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반등 오고 임펄스가 또 나와서 완성이 됐는데 한 파동에 더 내려간다. 이래서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뭐예요? 하방 임펄스가 나왔으니까 반등 왔다 또 내려가겠다는 거. 이렇게 되면 저점에 무조건 갱신되는 무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펄스가 지금 첫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첫 파동 완성되고 나서 조정 온 다음에 다음 파동에 한 파동만 나와서 A, B, C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임펄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연 이 여부가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이 임펄스가 한 파동에 큰 파동이 완성되느냐, 아니면 ABC가 나오냐가 전저점을 깨냐, 전저점을 깨지 못하고 다시 상방을 가느냐를 알 수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오늘 카톡방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다른 매매법도 많은데 하는 이유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한 분께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 더 자세히 말해서는 이런 걸 알고 있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ABC로 떨어진다 하면 전저가 갱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임펄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전저를 깨지 않고 반등이 오더라도 반등 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가격이 단순히 똑같이 1500에서부터 10,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지는 건 중요치 않아. 어떻게 떨어지느냐, ABC로 떨어지냐, 임펄스로 떨어지냐. 누구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모르면 파동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양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ABC로 떨어지냐, 임펄스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반등 후에 저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반등 후에 고점이 갱신될 것으로 보이냐, 여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일단 임펄스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저점이 갱신되면 이때 반등이 오면 똑같이 롱 탈 거고, 반등 오고 만약 ABC가 나온다 하면 스위칭을 걸어서 숏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다음 숏이 과연 ABC가 나오냐 아니면 임펄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 숏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롱으로 스위칭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할 거냐를 결정할 건데, 일단 앞으로 이 파동이 임펄스가 나올지 ABC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전에 내가 했던 파동 카운팅이 맞다고 믿고, 뭐냐, ABC가 이렇게 나와서 완성이 된 게 맞다, 그래서 반등이 와야 되는데 반등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382 반등도 안 왔거든요. 아직 382 반등도 못 왔어요. 최소 382 반등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ABC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롱을 받으면 다시 이렇게 ABC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게 중장기적으로도 맞는 분석과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시나리오는 짜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질 때 계속해서 하방 임펄스가 나오느냐, 임펄스가 나오면 앞에서 내가 이 카운팅을 잘못했구나, 저점이 갱신되니까 C 웨이브를 이 밑으로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아마 저점이 그렇게 크게 갱신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일단 9,000 중반 초반에 매물대 하단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매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경우는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다가 매물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4시간봉 보시면 저점이 여기거든요. 떨어졌을 때, 저점이 갱신됐을 때 RSI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RSI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RSI가 전저를 깨지 못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이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전환되겠죠. 근데 이 상승 다이버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때 하락폭이 얼마나 클지 적을지에 따라 달라요. 저점을 갱신했으나 하락폭이 크지 않으면 RSI가 많이 못 내려가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면서 추세 전환될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폭락이 나와서 9,000 초반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RSI가 끝까지 밀려가지고, RSI가 20 초반까지 밀리면 상승 다이버스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9,000 초반까지 가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때는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갱신했을 때 아래 반등 나온 자리가 RSI가 과연 얼마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고 아 상승 다이버스가 나오는구나, 추세가 전환되겠구나라는 걸 이때 가서 판단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 2, 3, 4, 5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임펄스가 완성됐고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재차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무빙에 저점이 갱신된다라고 하면, 저점이 갱신됐으나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 임펄스가 1, 2, 3, 4, 5가 나온 거고, 그러면 ABC가 나온 이후에 다시 ABC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분석이에요. 어쨌든 시나리오는 저점이 갱신됐을 경우와 안 갱신됐을 경우에 따라서 지금 두 가지를 짜놨고, 갱신될지 안 갱신될지 여부는 지금부터 떨어질 때 파동의 모습이 ABC냐 임펄스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임펄스 파동과 ABC 파동을 구분조차 못하면 매매를 그냥 하지 마세요.